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사진 찍는 평범한 40대가 여행하는 법. 야,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우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파키스탄은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You speak English? No? Come on. 자, 1, 2, 8.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You happy? I'm happy too. 마켓으로 가면서.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게 여행의 참맛이죠. 파키스탄 오지 마을에서의 생존 캠핑. 여기가 오늘 제 집입니다. 굿나잇. 오지 마을 아이들과 보낸 멋진 하루. 파키스탄의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어쩐지 낯설다고요? 막상 가면 또 가고 싶은 나라가 파키스탄. 여정은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파키스탄은 K2와 난가 파르밧, 세계적인 등반 코스로 유명한데요. 오늘의 여정은 K2의 관문 스카루드로 향합니다. 스카루드, 산악인이라면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름.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의 교차점에 자리 잡은 스카루드는 해발 3,000m 이상의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K2 등반의 관문이죠. 여름을 맞은 스카루드는 등반가들과 여행자들로 활기를 띱니다. 제가 10번 넘게 파키스탄을 여행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죠. 바이크는 스카루드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Excuse me, can I rent bike? 왜냐면 이게 그 상처나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혹시 또 잘못돼 있을까? 근데 이 오토바이보다 이게 완전 새 거네. 볼까? How much if I rent? 5,000. 5,000. How many hours? 1 day. One day. Yeah. Okay. Okay. What about helmet? You don't need. I don't need helmet. Everybody not use helmet, Yeah, so it's no problem. No problem. Okay, okay. 오늘은 바이크를 타고 스카루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Slowly. Slowly. 스카루드에서 바이크는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원하게 출발해 봅니다. 산악 등반에 관해서는 없는 게 없는 스카루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카루드의 구석구석을 바이크로 즐겨볼게요. 이왕 나왔으니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봅니다.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요. 어슬렁어슬렁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지만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것도 즐겁네요. 그런데 신기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마을 수로를 따라 카펫 행렬이 펼쳐지는데요. 한참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카펫 행렬. 여기가 스카루드의 빨래터인가 봅니다. 크기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카펫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작품처럼 장관입니다. 파키스탄 친구 집에 초대받으면 항상 깔려있던 카펫. 온 마을의 카펫이 총 출동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카펫 문화는 유서 깊은데요.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 효과도 큰 데다 추위까지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오늘은 주말, 빨래하는 날로 정해진 걸까요? 궁금할 땐 일단 멈춰야죠. 여기 완전 빨래터네, 대형 빨래터. 여기는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 수로인데요. 대형 빨래터로 변신했습니다. 수로의 물은 빙하가 녹아 흘러오는 거라는데요. 물에 젖은 카펫은 남자 둘이 들기도 무거워 보입니다. 물살이 세서 자연 세탁기가 따로 없죠. 너무 이색적인 풍경이 있어서 아마 한 100명 정도 지금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카페트 빨고 막 이래가지고 좀 봐야 되겠어. 와, 이 정도 카페트면 엄청 큰 건데. 카펫 빨래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대화하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카펫이 가족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 잡아 빨래하는 날,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아낙네들도 밖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여성을 보는 것도 파키스탄에서는 특이한 풍경이죠. 아이들에겐 빨래터가 신나는 놀이터인 모양이네요. 그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뭔가 소풍 온 느낌이 들고 막 저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좀, 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와, 카페트가 떠내려가겠는데?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카페트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물을 먹으니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빨래 행렬에 동참해 봅니다. 지금 카메라가 오니까 카페트를 버렸어. 수로 상류의 물살이 워낙 세서 단단히 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빨래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Watch carpet. Yeah. So big. Yeah, big and heavy. 거의 그물을 걷어 올리듯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을 먹어가지고. 세찬 물살을 잘 이용하는 게 관건. 이 물살이면 100년 묵은 먼지도 씻겨 내려갈 것 같죠? 젖은 카펫은 물 먹은 소미불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카펫 빠는 날은 집안 남자들이 총동원되나 봅니다. 오.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웨이브를 줘서 헤비. 와. 아, 너무 무거워요. 저 한 2, 3m 되는 카페트가 한 80kg, 100kg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감당이 안 돼서. One month, one time? How many time come open? Two times. 1 month, 2 times. Weekend.
날씨가 좋고 요 시간 앞으로 한 3-4시간 햇빛이 제일 좋을 시간이니까 요때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묵은 빨래를 합니다. 여기 해발 2200m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말라요. 워싱 댓글 발로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야, 발로 저희도 저렇게 밟아서 하잖아요. 아. I'm close to border area. border area. Indian border area. India border area. Yes. 아. My business is here in Skardu. 아. I live here. 아. I'm not basically Skardu. 아, 오케이. 남자들이 카펫을 빨아 헹구고 나면 볕 좋은 곳을 찾아 넣는 것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빨래터에 있다 보면 누구네 집에 어떤 카펫이 있는지 훤히 알게 될 것 같죠? 처음엔 단순히 빨래터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의 중요한 수로라고 합니다. 이 풍부한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저 위에 사파라 호수라고 굉장히 거의 바다와 같은 사이즈의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 한번 저장을 거쳐서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스카루의 모든 집으로 지금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다 분리돼서 가는 가장 중요한 이게 센터입니다. 이 전통적인 수로 시스템은 카나트라고 하는데요. 저장소에 모인 물을 생활용수와 식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돼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 수로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카루드는 빙하와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로 이용하는 지혜 덕분에 물이 귀한 파키스탄에서도 물 걱정 안 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다시 바이크로 신나게 달려봅니다. 빨래터에서 힘을 좀 썼더니 배가 출출해집니다. 스카루드의 숨은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둠칫. Yeah? Yes. Then 둠칫. Okay? Okay, sir. 우리의 둠칫 플레이스입니다. 둠칫이 여기 현지 말로 닭의 엉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닭똥집, 닭모래집은 아니고 위에 이제 기름진 그 부분인데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난에 이렇게 싸서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은 간식으로는 거의 최고입니다. Dumchi Special Hosseini Tikka Center, Clifton Pool, Geo. 둠치는 정식 식사라기보다 간단히 먹는 간식인데요. 현지어로는 닭 엉덩이라는 뜻이에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양념해서 구운 음식이죠.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참 열심히 굽죠. 맛있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둠칫. 연기. 둠치는 현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기 간식. 한 꼬치에 한국 돈으로 500원.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거든요. 스카루드에 오면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현지의 맛 꼭 한번 드셔보세요. 난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꼬치 앞부분을 딱 잡아요. 그래서 쭉 뽑아서 여기 보면 빨간색 양념하고 들어갔습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라서 굉장히 기름이 많고 고소한 풍미가 나는데 이 기름을 한번 빵이 흡수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하게 양념이 돼 있어서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땡큐 스파이시.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는데요. 요거트에 고수를 섞은 소스랍니다.
빵을 싸서 고소하고 요거트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소로 해서 향을 더 올려주면서 아무래도 빵하고 같이 먹으면서 좀 더 소화 잘 되게 하게끔. 그 주로 파키스탄 가면은 고기류를 많이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요거트 같이 나옵니다. 한 3-4번 씹으면 고기가 입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둠치도 맛있게 먹었으니 다시 달려볼까요? 스카르두에는 아직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카트파나 다리를 건너면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신비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풍경이죠. 너무 신기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들도 자라고 그 뒤에 또 차가운 사막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저렇게 높은 설산이 있고 자연 환경이 정말 파키스탄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발 22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막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바로 저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하나. 세계적인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이죠. 마수락이 한 3,500m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초입인데 3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해발 2,900m입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이 경사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지. Assalamualaikum. Your tour guide? Yeah. Where is Masurak? Okay. Yeah? Yeah. 3 hours. 3 hours? But you going to sleep? 이게 항상 그 파키스탄 원래 이제 전통 옷을 입고 슬리퍼를 입고 올라간 이 가이드의 폼비입니다. 땡큐. 등반객은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고산 증세와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할 수 있죠. 마루스루 바위의 절경을 보기 위해 고된 산행이 시작됩니다. 산행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숨이 이까지 찹니다. 지금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급경사 때문에 한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이리 힘들게 가는지 후회가 몰려듭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풍경이 예쁘다고 사람을 지금 거의 80도 90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산이 주는 신비한 힘일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와, 드디어 저 바위가 보입니다. 그 유명한 마수르 락. 아, 이 느낌이구나. 3시간의 산행 끝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마루스루 바위는 해발 고도 3,500m에 위치한 바위로 한 관광객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도전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바위. 스카루드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시야를 꽉 채우는 압도적 풍광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장엄한 카라코럼 산맥과 도도히 흐르는 인더스강이 빚어내는 풍광. 누구라도 이런 결정적인 장면 앞에 서면 말보다 셔터를 누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요.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친구랑 같이 오면 친구가 찍어주면 좋지만 3시간 올라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기는 맛이라도 있어야죠.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시간. 마르수루 바위의 짜릿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다음날 아침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This big box is a 수롱고. 차 한가득 짐을 챙겨놓고요. 오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스카르드에 오면 가족처럼 챙겨주는 친구들. 침낭에 마실 물까지 챙겼죠. 이런 차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좀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일반 차가 갈 수 없고 사륜구동에 굉장히 큰 엔진을 가진 이런 차들을 이용해서만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 이상의 값어치 있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키스탄에서 마지막 여정이자 가장 기다렸던 그곳. 벌써 도착은 아니고요. 길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닭을 넉넉히 사야 합니다. 한 마리 얼마가 아니고 이것도 지금 무게로 해가지고 닭 6.2kg에 우리 돈으로 대략 8,400원. 가성비 좋은 거래죠. 친구에게 줄 선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넉넉하게 닭도 구입했으니 여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카르드를 출발해 오늘 목적지까지 달려갑니다. 오지마을 수롱고까지 5시간.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황량한 평지의 도로가 끝나면 바위 절벽에 난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 아슬아슬한 길이 유일한 통행로죠. 벌써 10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인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운전도 쉽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아예 길이 막혀버리는 오지.
베테랑 운전기사만이 갈 수 있는 험로 중의 험로죠. 잔뜩 긴장한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깥 풍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말 위험해. 지금 옆에 있는 산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 정말 수십 번 왔지만 올라갈 때마다 너무 조금 긴장되고 그냥 종교를 떠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정말 가기 힘든 고된 길입니다. 5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쥔 채 달리는데요. 이번에는 계곡이 나타납니다. 작아도 방심할 수 없죠. 산에 짙게 드리워지는 비구름에 걱정도 커지지만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해발 3,000m, 이 깊은 계곡에는 10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 수롱고는 40가구 500명이 사는 꽤 큰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 13년간 인연을 이어온 그리운 나의 친구들이 살고 있죠. 텐트에서 야영을 할 예정입니다. K2 트레킹을 할 때는 가이드와 운전기사, 요리사까지 팀을 꾸려야만 이곳에 올 수 있는데요. 여행자 1인당 하루 $100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The onion and tomato fried. 주방용 텐트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 음식들이 생각보다 파키스탄 음식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김치 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식사를 맡은 요리사는 내 친구 유습입니다. Remember? This is a. Do you remember which site? The camping site. Yeah. Jola. 유습은 한때 히말라야를 누비던 베테랑 포터였는데요. 저와의 인연도 산에서 시작됐죠. 13년 전 라톡원 원정대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게 발 다친 친구한테 자기의 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이 마을에 오고 나서 알게 된 게 이 유습도 아이 5명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신발 벗어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야. 나이도 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나지한테는 아직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음식을 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유습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양념이 끓고 있네요. 위험한 설산에서 다친 동료를 위해 신발을 벗어주던 유습의 선한 마음. 지금도 그 마음으로 저를 위해 요리를 하겠죠? 향신료까지 듬뿍 뿌리니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닭볶음탕. 유습, 굿 스멜. 네. 이게 들어갈 정도 부러운 느낌이에요. 한국 여행자들의 입맛을 잘 맞추는 요리사로 꽤 인정받는 친구입니다. 드디어 치킨 카라이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치킨 카라이라고 치킨 커리를 좀 더 맵게 해서 약간 생강하고 고추를 좀 이렇게 슬라이드로 썰어 넣어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매콤해서 김치 생각이 안 나는. 풀어서. 얇은 로띠에 닭고기와 커리를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 토마토에 되게 새콤한 맛하고 그 양파의 구운 맛이 같이 풍미가 확 올라요.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친구의 손맛이 더 반갑습니다. 이 커리의 중독성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가면 진짜 생각이 나요. 오지 마을의 밤은 빨리 찾아옵니다. 숙박 시설이 따로 없는 곳이라 텐트를 쳤죠. 해가 지니까 너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여기가 오늘 저희 집입니다. 내 친구 유습의 집으로 가지 않는 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에 빈방도 없는 형편인 걸 잘 알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만의 집입니다. 아주 아늑하고 좋네요. 굿나잇. 험난한 여정에 지친 하루, 설산의 별밤 아래 단잠을 잤습니다. 새 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물이 귀한 오지 마을이라 아침 일찍부터 식수를 뜨러 개울로 오는데요. 동네 아낙네들의 중요한 하루 일과죠. 집에 수도가 없어서 설거지도 개울에서 하고요. 세수도 여기서 해결하죠. 고양이 세수를 하는 모습이 귀엽죠? 아침 7시 30분 동네 아이들의 등굣길. 어린 누나가 더 어린 동생을 챙깁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15분만 걸으면 학교에 도착하죠. 수롱고 마을에는 13년 전 세워진 이 학교가 유일한 학교인데요. 책걸상을 갖춘 것도 2년 전 일이죠. 여기는 고학년 교실, 여기는 저학년 교실. 전교생이 63명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총 출동한 이유는 차 한가득 싣고 온 학용품을 나눠주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걸어주는 꽃목걸이에는 먼 곳에서 돌아온 가족과 친구를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파키스탄의 전통입니다. 저는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새 학용품을 선물하는데요. 가져오는 게 힘들어도 이 표정들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습의 마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학교가 없는 걸 알게 됐고 작은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3명의 어린 친구들이 생겼죠. 가난해도 순박한 미소,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 파키스탄 여행이 제 삶을 바꿨죠. 좋은 인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40분 달리면 주변 마을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 나오죠. 몬드록 마을은 20가구 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없고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죠. 파키스탄은 문맹률이 59%가 넘을 정도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시골일수록 더 열악하죠. (10살) 아립의 등교 준비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이 집 유일한 학생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장남만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립은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죠. 그 옛날 우리네 장남들과 비슷한 처지죠.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 보이네요. 저도 오랜만에 등굣길에 나서 봅니다. 비가 오는데도 애들 공부한다고 저렇게 얼망졸망 손잡고 이렇게 학교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손잡았다 어깨 동무했다가 저 어린 시절 저렇게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나눴던 게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제가 혼자 걷기도 외롭고요.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니 말을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엽살발리꾸 학교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껴안고 있네. 아, 다 똘똘하게 생겼어. 머리 스타일이 멋있는데. 가자. 너희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고 있네. 파키스탄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 남 뭐야, 남? 남 야신. 남 야신. 너는 뭐야, 남? 이크발. 야신, 이크발. 너는 남 뭐야? 사입. 사입. 이크발, 야신, 사입. 남 뭐야, 남? 멜딘. 숱이 많아. 남 뭐야, 남? 아립. 파키스탄에서는 서로 이름을 알려주면 친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합니다. 몬드롱 오제 마을의 유일한 학교로 2년 전에 문을 열었죠. 이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겐 더했죠. 전교생이 다 등교한 시각, 이제 수업이 시작되나 했는데요. 이런 지각생이 있네요. 근데 아주 여유만만해 보이죠? 이 학생의 이름은 메헤디. 학교에서 집이 가장 멀어서 매일 30분씩 걸어온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각은 할지라도 결석은 없죠.
Soon. Sorry. Clear. No, no hurt. 다행히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실로 입장. 메헤디는 저학년 반인데요. 모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죠. 파키스탄은 주로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교육기회가 많지 않은 여자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학교의 자랑입니다. 선생님은 단 2명. 수업은 저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우르두어 수업 시간. 파키스탄은 지역어가 많아서 공용어인 우르두어는 꼭 따로 배워야 합니다. 비록 낡은 교재를 서로 돌려보며 공부하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쁘죠? 선생님도 이 지역 출신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고향으로 돌아왔죠.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죠. 거기엔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누나는 어린 동생을 서둘러서 챙기죠. 사실 아직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용무가 생기면 집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도 수업은 진지하게 계속됩니다. 한 선생님이 1, 2, 3학년을 모두 담당하는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이 오제마을 학교를 선택한 보람은 크다고 합니다. अच्छा ये गाँव ना स्पेशल ये गाँव इसमें पढ़ेंगे इस वजह से ना मैं चाहता हूँ ये लड़के पढ़े मेरी तरफ पढ़े आगे बढ़े इसलिए आए जब ये बच्चे जो ना पढ़ के जब घर जाके दोबारा याद करके आते हैं ना तो बहुत अच्छा फील होते हैं इनको जो हम पढ़ाते हैं वो याद करके आते हैं तो बहुत अच्छा फील होता है। 수룽고에 이어서 몬드렁 학교를 후원한 지 2년째.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행으로 맺은 인연이 시킨 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저학년 애들인데 공부하는 모습이 꼭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트 하나 깔려 있고 선생님도 없는데 저 어린 눈망울이 반짝반짝한 호기심을 보는 모습 때문에 제가 사실 학교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봉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지켜주는 선생님도 고맙고요. 책상도 학용품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즐겁게 배우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워갑니다. 낡은 카펫 한 장만 깔려있는 바닥 교실. 언젠가 이 교실에 책상과 의자를 놔주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요. बहुत अच्छी डालने शौक मास्टर डॉक्टर किमरोल तो
설산을 바라보며 파키스탄 여행을 돌아봅니다.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볼수록 아름답고 올수록 정이 드는 파키스탄.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그리워지면 또 와야겠습니다.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파키스탄 친구들 덕분에 제 삶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길이 진짜 시골 길이라 이뻐요. 우와, 진짜 멋있다. 자, 하나, 둘, 스마일, 스마일, 해피. 맞는 거 같나요? It's you? 반갑습니다. 나이스.